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오늘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았던 이제 실적 발표였는데요. 오늘 좀 내용들 간단하게 랩업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1월 4일 장을 마감하고 실적 발표를 한 팔란티어였는데요. 실제로 이 공시를 보시게 되면은 평소보다 굉장히 제목이 긴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긴 제목만 보아도 아시겠지만 이번 분기에 팔란티어가 참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날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반등한 모습만 보아도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는지 짐작이 가시죠. 특히 이날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하면서 장이 다소 안 좋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더더욱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기본적인 수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팔란티어는 이번 분기에 7억 2,6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넌갭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은 0.1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둘 다 애널리스트들의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어요. 팔란티어에 대한 시장 기대가 작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기분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분기 팔란티어가 기록했던 매출은 지난 분기에 제시했던 3분기 가이던스의 상단치도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때 팔란티어는 6억 9,700만 달러에서 7억 100만 달러 수준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 상단치조차도 상회하는 수준의 실적을 내비친 것이죠. 이와 더불어 팔란티어는 다가오는 4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요. 7억 6,700만 달러에서 7억 7,100만 달러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했고요. 또 연간 가이던스 역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연간 가이던스로 27억 4,200만 달러에서 27억 5천만 달러 수준의 매출을 예견했었는데요. 이번 분기 실적 발표 때는 그 범위를 28억 500만 달러에서 28억 900만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팔란티어의 성장세가 얼마나 좋은지 잘 나타내는 지표죠. 수익성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벌써 8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폭이 상당히 가파른 편입니다. 3분기에는 1억 1,31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면서 영업 마진을 16% 수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흔히 소프트웨어 기업을 평가하는 척도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이제 Rule of 40, 40의 법칙이 있는데요.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률을 합하여서 40%를 넘기는가를 이제 보는 수치입니다. 기업의 외형 확장과 함께 수익성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인 셈이죠. 여기서 40의 법칙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기업이 매출은 계속해서 커져가는데 수익성은 정작 안 좋다면은 이는 터지기 일보 직전인 풍선과도 같은 상황이 되겠죠. 더 많은 매출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반대로 수익성은 좋은데 정작 성장은 없다? 이는 어차피 큰 돈을 못 번다는 얘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소식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매출 성장과 이익률 두 가지가 모두 잘 나오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에게 이 40의 법칙이 더욱 잘 적용되는 이유는 전통적인 제조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은 밸류체인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제조업 기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자동차 기업을 한다고 치면은 어떤 프로토타입 제품,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서 그것을 양산하고 유통하고 실제로 고객이 그것을 손에 넣기까지 상당히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 과정 하나하나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죠. 반면에 소프트웨어 기업은 한번 개발을 하고 나면은 어떤 양산의 과정이라던가 유통의 과정이 없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훨씬 더 고성장과 고수익을 요구받는 그런 산업입니다. 제조업 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물리적 한계로부터 훨씬 더 자유로우니 말이에요. 따라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실속과 성장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기업을 판단할 때 이 40의 법칙이라는 척도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팔란티어는 이 40의 법칙을 지키다가 못해 68%라는 훨씬 더 큰 폭으로 상회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 68%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매출과 그리고 조정 영업 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38%의 마진을 더하여서 나온 수치입니다. 네, 이 기업의 현금 보유고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현금은 그 기업의 체력과도 같은 것이니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 중 하나죠. 3분기 말일 기준 팔란티어는 46억 달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현금 지표에서 무엇보다 고무적이었던 내용은 팔란티어의 자유현금 흐름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유현금 흐름이란 회사가 운영 활동을 통해 생성한 현금 흐름 중에 자본 지출을 제외한 그런 금액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기업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뜻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도 있고 부채를 상환할 수도 있고 연구개발에 투자하거나 설비 확장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죠. 자유현금 흐름이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 이유는
바로 이 현금이 기업의 재무적 유연성과 안전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유현금 흐름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제 외부 자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불확실성이 있는 때에도 상대적으로 더 견딜 여력이 많다라고 평가되곤 하죠. 이와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이제 팔란티어의 AI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의 상업 고객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7%나 늘어난 고객 수를 보여주면서 가파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현 시점에서 전 세계에서 AI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국가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한 만큼 이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런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고객을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팔란티어의 입장입니다. 팔란티어가 특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들의 성과가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나 홍보를 통해서 얻어진 허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팔란티어는 이번 어닝콜 때도 우리는 다수의 불만족한 고객을 두는 것보다 소수의 만족한 고객을 두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자신들이 제공하는 이 서비스 오직 제품으로만 우리는 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걸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팔란티어에서 진행하는 AIP 부트캠프인데요. 이 자리에서 기업들이 나와서 이 AIP를 직접 사용해보고 자신들의 기업 환경에 이걸 적용해보고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체험함으로써 이걸 나중에 실제로 고객 전환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팔란티어의 AI 역량에 대해 샴 사카르 CTO는 미국 국방부 메이븐 프로젝트에 과거에는 2,000명의 인력이 필요했던 타겟팅을 이제는 단 20명만의 인력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효율적으로 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알렉스 카프 CEO 또한 자신들의 AIP를 사용했던 고객사에서 일했던 직원이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팔란티어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들이 새로 이직한 곳에도 이 AIP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자신감이 느껴지는 그런 발언들인데요. 이번 분기의 실적으로 그것을 또 증명한 만큼 이런 자신감의 이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합니다. 다만 팔란티어가 이번 3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고 계속해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우려가 있다면은 무지막지하게 높은 밸류에이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팔란티어의 현행 PER은 246배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향후 12개월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추산한 선행 PER 역시 100배를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팔란티어가 현재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에 비해서 이 기업의 가치가 거의 250배 수준으로 매겨져 있다는 뜻이죠. 이는 다시 말하자면은 1년에 100원씩 찍어낼 수 있는 동전기계를 2,500원에 사고 팔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주식 가치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 주가가 상당히 오버밸류에이션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이 주가 수익 비율을 이익 성장률로 나눈 값인 PEG 레이시오 또한 2.21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 PEG가 1 이하인 경우를 이제 좋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팔란티어의 현재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분명 주의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다만 과거 엔비디아의 사례 같은 경우를 살펴봤을 때 한창 엔비디아의 주가 밸류에이션이 높다 이야기 나왔을 때 이 기업 역시 250배에 가까운 주가 수익 비율을 나타냈지만 정작 오늘날에 와서는 오르대로 오른 주가를 정당화하고도 남을 만큼 수익성 개선을 이뤄내면서 도리어 주가 수익 비율이 떨어지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기도 했었죠. 이런 전례가 있다는 걸 생각을 했을 때 팔란티어 역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까지의 추세만을 놓고 보면은 이제 팔란티어는 엔비디아와 비교해서 훨씬 완화된 훨씬 더 가파르지 못한 그런 수익성 개선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까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팔란티어의 3분기 실적 내용 한번 짚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것들이 펀더멘털에 있어서 상당히 이 기업이 좋은 성과를 거듭해서 내고 있다는 걸 증명한 만큼 단순히 어떤 막연한 꿈이나 막연한 스토리만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서 그걸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 팔란티어였는데요. 이 기업의 이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과 또 이 기업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펀더멘털과 실적으로 나타나는 행보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현명한 투자 결정 내리시면 좋겠습니다.